나는 오늘도 장마당에 나옵니다. 여기서 팔리는 물건이 우리 가족의 하루를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북한에도 시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북한, 모든 것을 국가가 배급하고 통제한다고 알려진 그곳에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활발하게 말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장마당. 참 정겨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다니던 그 장터, 오일장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줄입니다. 국가 배급이 끊긴 지 오래, 이제 북한 사람들은 장마당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장마당에서 실제로 많이 팔리고 사고 거래되는 물건들, 그 TOP10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물건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북한 주민들의 삶, 그들의 애환,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장마당 한가운데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북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폐쇄된 사회, 철저한 통제, 획일적인 생활. 아마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북한 경제의 중심이 되어버린 시장이 말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엄청난 경제난과 식량난이 북한을 덮쳤습니다. 국가 배급 체계가 사실상 무너져 버렸습니다. 배급소 앞에 가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일터에 나가도 월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바로 그때 장마당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채소 몇 개, 손수 만든 두부 한 모, 이런 것들을 몰래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눈을 피해서요. 왜냐하면 개인의 장사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법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야 했지만 직장에서 주는 것이 없으니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집안의 물건을 팔고 무언가를 구해다가 다시 팔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당국도 처음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당국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을 허용했습니다. 장마당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통제와 제한은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북한 전역에는 400개가 넘는 공식 장마당이 있습니다. 비공식 시장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 통천시장, 함흥의 수남시장, 청진의 수남시장, 해산의 해산시장. 각 지역마다 큰 장마당이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국가 배급에 의존하는 사람은 이제 극소수입니다. 평양의 핵심 계층, 군부의 일부, 그 정도일 뿐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제 국가보다 장마당을 더 믿습니다. 배급소에 가봤자 줄 것이 없다. 장마당에 가야 살 수 있다.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장마당이 없었다면 90년대 식량난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도 장마당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마당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거래될까요?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까요? 그리고 그 물건들은 얼마에 거래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쯤이면 장마당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등에 큰 보따리를 지고 손에는 팔 물건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장마당의 하루는 자리 잡기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입구 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 근처, 그늘이 있는 곳. 이런 자리는 일찍 나와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리세도 더 비쌉니다. 네, 맞습니다. 자리세를 내야 합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관리소에 자리세를 내고 장사를 합니다. 하루 자리세가 북한 돈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하루 벌어 겨우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자리세부터 내야 하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기꺼이 냅니다. 자리세를 내지 않으면 단속반에게 걸려서 물건을 빼앗기고 벌금까지 물어야 하니까요. 해가 뜨면 본격적으로 장마당이 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서너 개를 합쳐놓은 넓이의 공간에 수백, 수천 개의 좌판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좌판 앞에 앉아서 물건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쌀과 옥수수를 팔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들여온 옷을 팝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선을 팔고 채소를 팔고 신발을 팔고 화장품을 팝니다. 온갖 물건이 다 있습니다. 목소리도 시끌벅적합니다. 새로 들어온 중국 옷 싸게 팝니다. 신선한 생선, 오늘 잡은 생선입니다. 담배 한 보루 얼마에 드릴까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장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정겨운 풍경이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여유가 없습니다. 팔기 위해 절박하고 사기 위해 치열하게 흥정합니다. 100원이라도 깎기 위해 1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실랑이를 벌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생존의 현장입니다. 노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땅바닥에 앉아서 담배 몇 개비를 팝니다. 집에서 기른 파 한 단을 내놓은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야 그날 저녁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보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장사하는 동안 옆에서 놀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때로는 작은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며 팝니다. 학교는 안 가도 되나요? 하고 물으면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교 가봤자 배울 것도 없고 밥도 안 줍니다. 차라리 엄마 일 거들면서 장사 배우는 게 낫지요.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장마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붐빕니다. 오전에는 주부들이 주로 옵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오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 직장 끝난 사람들이 옵니다. 저녁 무렵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옵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가 오가는 곳입니다. 소식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남한 드라마 DVD를 몰래 거래하고 중국 휴대폰을 사고 팔고 환율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장마당은 북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곳에 가면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장마당에서 실제로 많이 팔리는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먹을 것입니다. 쌀, 옥수수, 밀가루. 이런 기본 식량이 장마당에서 가장 많이, 가장 비싸게 거래됩니다. 첫 번째, 쌀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쌀밥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쌀은 귀한 물건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없습니다.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나 쌀밥을 지어 먹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1kg 가격은 대략 북한 돈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합니다.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 700원에서 800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싼 것 같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이 평균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으로 쌀 1kg을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쌀을 파는 사람들은 주로 농촌에서 쌀을 빼돌려온 사람들이거나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온 쌀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국산 쌀보다 중국산 쌀이 더 쌉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중국산 쌀을 삽니다. 쌀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소량만 사갑니다. 한 움큼, 두 움큼, 그날 저녁에 먹을 만큼만 사갑니다. 한꺼번에 많이 살 돈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옥수수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주식은 사실 쌀이 아니라 옥수수입니다. 강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옥수수로 밥을 짓고 국수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옥수수는 쌀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쌀의 절반 정도입니다. 1kg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옥수수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옥수수에 콩을 섞어서 밥을 짓습니다. 옥수수 70%, 콩 30% 정도 섞어서 옥수수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옥수수조차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옥수수 대신 풀뿌리를 캐서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난한 지역에서는 봄철 보릿고개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식용유입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식용유가 매우 귀한 물건입니다. 국가 배급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장마당에서 식용유 1리터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중국산 식용유가 대부분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이 주로 거래됩니다. 북한 주부들은 식용유를 아껴 씁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도 기름을 조금만 넣습니다. 우리처럼 넉넉하게 쓸 수 없습니다. 식용유 한 병을 한 달, 두 달 아껴 쓴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도 필요하고 김장을 담글 때도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도 겨울에 김장을 담가 먹습니다. 소금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1kg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바닷가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이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조차 제대로 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장으로 간을 맞추거나 된장을 풀어서 짠맛을 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설탕입니다. 설탕은 북한에서 사치품에 가깝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설탕을 자주 먹지 못합니다. 명절 때 손님 접대용으로 조금 사두는 정도입니다. 설탕 1kg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합니다. 중국산 설탕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에도 설탕 공장이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북한 아이들은 사탕을 선물로 받으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쉽게 사탕을 먹을 수 없으니까요. 설탕이 귀하니 사탕도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조미료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기본 조미료도 장마당에서 거래됩니다. 집에서 직접 담가 먹기도 하지만 장마당에서 사서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MSG, 조미료 가루가 인기입니다. 미원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중국산 조미료인데 북한 사람들이 미원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조미료 한 봉지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국을 끓일 때, 볶음을 할 때 조금씩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가난한 식단의 작은 사치, 작은 행복입니다. 7번째, 연료입니다. 북한에서 연료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겨울에 난방을 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석탄, 나무, 연탄이 주요 연료입니다. 장마당에서 석탄 한 가마니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합니다. 겨울 한철 나려면 석탄이 최소 몇 가마니는 필요한데 일반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직접 베어옵니다.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요즘은 중국산 전기난로도 장마당에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평양도 하루에 몇 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데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8번째, 비누와 세제입니다. 생활위생용품도 필수입니다.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몸을 씻으려면 비누와 세제가 필요합니다. 북한에도 비누 공장이 있지만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비누와 세제가 더 잘 팔립니다. 빨래 비누 한 장에 1,000원, 세탁세제 한 봉지에 2,000원 정도 합니다. 여자들은 얼굴 비누를 따로 삽니다. 미용 비누, 향이 나는 비누를 좋아합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여자들은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9번째, 약입니다. 북한의 의료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의사는 처방전만 써주고 약은 환자가 알아서 구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장마당에서 약이 거래됩니다. 두통약, 감기약, 소화제 같은 기본약부터 항생제까지 다 팝니다.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약값은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인 진통제는 한 알에 100원에서 200원, 항생제는 한 알에 1,000원 이상 합니다. 문제는 가짜 약도 많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는 약을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으니 장마당에서라도 사야 합니다. 10번째, 생필품입니다. 칫솔, 치약, 수건, 비누각, 대야, 양동이. 이런 기본적인 생활용품들도 장마당에서 삽니다. 국가가 배급해주지 않으니까요.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칫솔 한 개에 500원, 치약 한 개에 1,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일 쓰는 물건이니 계속 사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오래 씁니다. 칫솔도 털이 다 빠질 때까지 씁니다. 수건도 구멍이 날 때까지 씁니다.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것들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장마당에서 이런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장마당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상품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물건들도 활발하게 거래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중국산 상품입니다. 첫 번째, 중국산 옷입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옷 장사는
가장 큰 장사 중 하나입니다. 옷 자판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북한에도 옷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옷은 질이 좋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촌스럽고 색깔도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산 옷을 선호합니다. 중국산 옷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밀수로 들어옵니다. 또는 공식 무역을 통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중국 상인들이 북한 장마당에 옷을 가져다 팔거나 북한 상인들이 중국에 가서 옷을 사다가 북한에서 되파는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중국산 티셔츠 한 장에 10,000원에서 20,000원, 바지 한 벌에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싼 가격이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자주 사지 못합니다. 명절 때나 새 옷을 한 벌 장만합니다. 아이들 옷은 형이 입던 것을 동생이 물려받아 입습니다. 그런데도 옷 장사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옷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남한 사람들의 패션을 보고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당국에서는 짧은 치마나 청바지를 단속합니다.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몰래 입습니다. 단속반을 피해서 입고 다닙니다. 옷 장사를 하는 여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롭습니다. 중국에서 좋은 옷을 싸게 사오면 장마당에서 2~3배로 받고 팝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두 번째, 신발입니다. 신발도 옷만큼이나 잘 팔립니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 장화. 계절마다 필요한 신발이 다릅니다. 북한 국산 신발은 질이 형편없습니다. 금방 헤어지고 밑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산 신발을 선호합니다. 중국산 운동화 한 켤레에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입니다.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화는 더 비쌉니다. 물론 가짜 브랜드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비슷하게 만든 짝퉁입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멋있어 보이면 됩니다. 신발 장사도 괜찮은 장사입니다. 사람들은 신발을 계속 사야 하니까요. 헤어지면 또 사야 합니다. 세 번째, 화장품입니다. 북한 여성들도 화장을 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장마당에는 중국산 화장품이 많이 나옵니다. 로션, 크림, 파운데이션, 립스틱,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격은 1,000원대부터 10,000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싼 것은 질이 좋지 않고 비싼 것은 질이 좀 낮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한국 화장품을 최고로 칩니다. 몰래 들어온 한국 화장품이 장마당에서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예쁜 여배우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당국에서는 한국 제품을 단속합니다. 하지만 한글로 된 상표를 떼어내거나 가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을 사려고 합니다. 네 번째, 가전제품입니다. 북한 장마당에도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최신 가전제품은 아닙니다. 중국산 중고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라디오, 녹음기 이런 것들이 거래됩니다. 가격은 물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중국산 소형 텔레비전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돈을 오래 모아서 장만합니다. 왜 텔레비전을 살까요? 북한 방송만 보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DVD 플레이어를 연결해서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려고 삽니다. DVD 플레이어도 잘 팔립니다. 한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를 담은 DVD를 몰래 구해서 집에서 봅니다. 단속을 피해서 조심조심 봅니다. 최근에는 USB 메모리도 거래됩니다. DVD보다 작아서 숨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USB에 드라마나 영화를 담아서 몰래 돌려봅니다. 5번째, 휴대폰입니다. 북한에도 휴대폰이 있습니다. 손전화라고 부릅니다. 북한 당국이 허가한 휴대폰이 있고 중국 휴대폰이 따로 있습니다. 북한 공식 휴대폰은 국내 통화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도 안 됩니다. 북한 내부 인트라넷만 연결됩니다. 게다가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휴대폰을 몰래 삽니다. 중국 휴대폰은 국경 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이나 브로커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 휴대폰 가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합니다. 엄청난 고가품입니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삽니다. 중국과 연락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니까요. 물론 불법입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씁니다. 6번째, 자전거입니다. 북한에서 자전거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차가 없으니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장마당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도 자전거로 합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자전거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거래됩니다. 북한산 자전거도 있지만 질이 좋지 않아서 중국산을 선호합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단속반이 검문할 때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빼앗깁니다. 자전거 장사도 괜찮은 장사입니다. 자전거는 소모품이니까요. 망가지면 또 사야 합니다. 7번째, 주방용품입니다. 냄비, 프라이팬, 그릇, 젓가락, 숟가락. 이런 기본적인 주방용품도 장마당에서 삽니다. 북한에도 알루미늄 냄비 공장이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산 냄비 세트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입니다. 그릇 세트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산 전기밥솥도 팔립니다. 물론 전기가 들어올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평양에 잘 사는 집에서나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8번째, 학용품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공책, 연필,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북한 학교에서는 학용품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줘야 합니다. 공책 한 권에 1,000원, 연필 한 자루에 200원 정도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공책 대신 신문지에 글을 쓰기도 합니다. 연필도 아주 짧아질 때까지 깎아 쓰고 지우개도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씁니다. 학용품 장사는 개학철에 잘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러 장마당에 옵니다. 9번째, 담배와 술입니다. 북한 남자들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십니다.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일까요? 북한산 담배도 있고 중국산 담배도 있습니다. 북한산 담배 한 갑에 1,000원, 중국산 담배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술은 북한에서 만든 소주가 주로 팔립니다. 한 병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밀주도 있습니다. 집에서 몰래 담근 술을 파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은 필수품은 아니지만 북한 남자들에게는 작은 위안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술 한잔하며 고단함을 잊습니다. 10번째, 장난감과 사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물건도 있습니다. 중국산 장난감, 사탕, 과자가 팔립니다. 장난감은 1,000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까지 다양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싸구려 장난감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북한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탕은 한 개에 100원, 과자는 한 봉지에 1,000원 정도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끔 사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고 사탕을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마음껏 사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장마당에는 생존 필수품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됩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기 위해 이런 물건들을 삽니다. 장마당에는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거래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당국의 단속 대상이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 거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남한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것은 중죄입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봅니다. DVD나 USB에 담긴 남한 드라마가 장마당에서 은밀하게 거래됩니다. 가격은 한 편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입니다. 시리즈 전체면 더 비쌉니다.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거래합니다. 좋은 물건 있는데 볼래요? 하고 은근슬쩍 제안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손님에게만 팝니다. 왜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한 드라마를 볼까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드라마는 천편일률적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뿐입니다. 지루합니다. 반면 남한 드라마는 다릅니다.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현대적인 생활상, 북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펼쳐집니다.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드라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는 속았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한 드라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국이 그토록 단속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외화입니다. 북한에서 외화, 특히 달러와 위안화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북한 돈은 가치가 불안정하지만 달러와 위안화는 안정적입니다. 장마당에서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공식 환전소가 아닌 곳에서 환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환전합니다. 돈주라고 불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환전 장사를 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줍니다.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달러 한 달러가 북한 돈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입니다. 중국 위안화 1위안은 1,200원 정도입니다. 북한 돈은 믿을 수 없으니 사람들은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서 보관합니다. 큰 돈을 모으면 외화로 바꿔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도 몰래 거래됩니다. 북한에서 금은 귀금속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금을 사고 팝니다. 금반지, 금목걸이가 거래됩니다. 재산을 금으로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금 한 돈 3.75지에 100만 원 이상 합니다. 국제 금 시세와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금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치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비상시를 대비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금은 어디서나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마약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마약이 거래됩니다. 특히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각성제가 문제입니다. 북한에는 한때 국가가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북한 내부에 마약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할까요? 피로를 잊기 위해서입니다.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또는 병을 치료한다고 잘못 알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도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퍼져버렸습니다. 마약은 장마당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5번째, 탈북 브로커 정보입니다. 북한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를 찾습니다. 장마당에서 조심스럽게 브로커 정보가 거래됩니다. 중국으로 갈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집니다. 브로커를 통한 탈북 비용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탈북을 시도합니다. 물론 사기도 많습니다. 돈만 받고 사라지는 가짜 브로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6번째, 중국 휴대폰과 SIM 카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 휴대폰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거래됩니다. 중국 SIM 카드도 함께 거래됩니다. 국경 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에 연결하려면 SIM 카드가 필요합니다. SIM 카드는 한 장에 10만 원 정도 합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옵니다. 사람들은 산속에 숨어서 또는 야밤에 몰래 중국 휴대폰을 씁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합니다. 탈북한 가족에게서 송금을 받을 때도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7번째, 한국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북한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질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약, 한국 식품이 몰래 거래됩니다. 중국을 통해 밀수로 들어옵니다. 한국 화장품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품목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여자들의 피부를 부러워하니까요. 상인들은 한글 상표를 떼어내고 팝니다. 한글로 써 있으면 단속에 걸리니까요. 이것 좋은 거예요 하고 귀띔해주며 팝니다. 8번째, 성경과 종교 서적입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엄격하게 탄압받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을 통해 성경이 몰래 유통됩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한글 성경이 은밀하게 전달됩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서적 거래는 가장 위험한 거래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위조 문서입니다. 북한은 문서 사회입니다. 여행 증명서, 거주 증명서, 각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장마당에서 위조 문서가 거래됩니다. 뇌물을 주고 정식 문서를 받기도 하지만 아예 위조 문서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격은 문서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왜 위조 문서가 필요할까요? 여행하려면 증명서가 필요하고 장사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하고 심지어 장마당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뇌물을 많이 줘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위조 문서를 사는 것입니다. 10번째, 정보입니다. 장마당은 물건만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도 거래됩니다. 어디에 단속반이 나온다더라, 어디서 무슨 물건이 싸게 나온다더라, 환율이 오른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오갑니다. 더 중요한 정보는 돈을 주고 삽니다. 누가 단속을 받지 않게 보호해 준다거나 어디서 뇌물을 얼마나 줘야 한다거나 이런 정보입니다. 정보는 돈입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돈을 벌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당에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물건들이 몰래 거래됩니다. 단속과 눈치의 게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끊이지 않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당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장사꾼 이야기. 장마당 한 구석에 70살이 넘은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앞에 놓인 것은 담배 몇 갑과 사탕 몇 개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마당에 나옵니다. 집에서 가져온 담배와 사탕을 팝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버는 돈은 1,000원, 2,000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나옵니다. 왜일까요? 집에 있으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챙겨주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북한에는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쌀 1kg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장마당에 나옵니다. 팔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집에서 기름 파 한 단, 담배 몇 개비, 주워온 헌옷, 이런 것들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성 장사꾼 이야기. 장마당의 중심은 여성들입니다. 장마당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15년째 장마당에서 옷 장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옷가지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중국산 옷을 몇 벌 사다가 팔았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좌판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장마당에서 제법 큰 좌판을 가진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지만 월급이 없습니다. 사실상 무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자녀도 이 여성의 장사로 먹고 자랍니다. 여성은 새벽에 일어나 장마당에 갑니다. 저녁 늦게까지 장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다음날 팔 물건을 준비합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장마당에 나갑니다.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하지만 이 여성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장마당 덕분에 산다고 말합니다. 장마당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남자들이 무력해진 사회에서 여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청년 장사꾼 이야기. 요즘 장마당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장사에 뛰어듭니다.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배정을 받아 공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돌아가지 않았고 월급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장마당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았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빨리 파악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루트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돈을 법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 때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큰 돈입니다. 이 남성의 꿈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평양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평양에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허가도 받아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장마당은 기회의 땅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단속반과의 싸움. 장마당에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속반은 불법 물건을 단속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사를 단속합니다.
자리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을 잡아냅니다. 걸리면 물건을 빼앗기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심하면 구류를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단속반이 나타나면 재빨리 물건을 숨깁니다. 서로 신호를 보내며 경고합니다. 또 뇌물도 줍니다. 단속반에게 돈을 쥐어주고 눈을 감아달라고 합니다. 단속반도 사람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받고 봐줍니다. 이것이 북한 장마당의 현실입니다. 단속과 회피, 뇌물과 묵인.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가족을 살리는 장마당. 한 탈북민의 증언입니다. 제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두부를 만들어서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도 어머니는 어떻게든 밥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으셨습니다. 쉬면 굶어야 하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가족을 지켜주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북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가족을 지킵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장마당의 가격은 북한 경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쌀값의 변동. 장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쌀값입니다. 쌀값이 오르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쌀값이 내리면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겼습니다. 그러자 장마당 쌀값이 급등했습니다. 쌀 1kg이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4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쌀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옥수수로 버텼습니다. 옥수수 값도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식탁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2023년 국경이 조금씩 열리면서 쌀값이 다시 내렸습니다. 중국산 쌀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쌀값 하나만 봐도 북한 경제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의 의미. 장마당에서는 달러와 위안화 환율이 중요합니다. 공식 환율과 장마당 환율은 다릅니다. 공식 환율은 달러 한 달러에 북한 돈 100원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환율입니다. 실제 장마당에서는 달러 한 달러에 8,000원에서 9,000원에 거래됩니다. 공식 환율의 80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낮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북한 돈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중국산 상품이 비싸집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환율이 내리면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수입품을 조금 더 쌉게 살 수 있습니다. 장마당 환율은 북한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빈부격차의 확대. 장마당이 발달하면서 북한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옛날 북한은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평등하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장마당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돈주라고 불리는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주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병이 나도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장마당에 가보면 이 격차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거침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몇백 원짜리 물건도 한참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고통. 북한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장마당 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쌀값, 옥수수값, 기름값,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식사 횟수를 줄입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입니다. 옥수수 비율을 더 높입니다. 반찬을 줄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포기합니다.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일을 시킵니다. 물가 상승은 통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장마당이 말해주는 진실. 북한 당국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장마당 가격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쌀값이 오르면 경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북한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무역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장마당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정직합니다.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는 거짓말이지만 장마당은 진실을 말한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뉴스보다 장마당을 믿습니다. 당국의 말보다 장마당 가격을 믿습니다. 장마당 쌀값을 보면 올해 농사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을 보면 무역이 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달러 환율을 보면 경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장마당에서 실제로 많이 팔리는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쌀과 옥수수 같은 생존 필수품부터 옷과 화장품, 그리고 몰래 거래되는 남한 드라마까지 물건 하나하나에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향한 열망, 위험을 감수한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장마당은 북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곳에는 북한의 현재가 있고 아마도 미래가 있습니다. 장마당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 북한 당국은 때때로 장마당을 통제하려 합니다. 개인의 장사 활동을 제한하려 하고 시장을 축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장마당 없이는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월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장마당을 막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당국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통제는 하되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장마당은 이제 북한 경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중심이 되었습니다. 체제와 시장의 공존. 북한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장 경제가 작동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경제를 움직입니다. 이 모순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주민들은 이미 시장 경제의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다시 옛날 체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 특히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장마당에서 자란 세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대신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이들은 남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압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가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장마당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질까요? 사람이 있는 한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체제든 어떤 통제든 사람들의 교환 욕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은 인류 역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북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제하고 단속하고 금지해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팝니다. 필요한 것을 교환합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장마당은 그 증거임. 장마당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북한을 이야기할 때 체제와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장마당에서 쌀을 사는 사람들, 옷을 파는 사람들, 가족을 먹여 살리려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고 싶고,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체제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장마당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살아가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함께 북한 장마당을 걸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물건만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삶을 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공간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살아온 그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려면 서로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쌀 한 톨, 옷 한 벌, 비누 한 장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시장은 계속됩니다. 장마당이 북한의 미래가 될지 아니면 단지 어려운 시기의 임시 방편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있는 한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장마당,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 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